그러니까 평행이동을 너네들이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알고 있어? 한번 확인해볼까? 원래 처음 등장한 게 2차함수되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밀면 어떻게 돼? y 대신에 y 빼기 1인데 더하기 2를 넣었을 거야. 그 다음에 x축으로 플러스 1인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었을 거야. 맞아? 이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말하는 게 추상적인 설명과 이제 식으로 하는 설명. 일단 추상적인 설명은 혹시나 헷갈릴 때 우리 얘기해서 뭐게? 저거 들었어? 지금 네 번째 듣고 있어요. 아, 너 이거 네 번째냐? 그럼 말해봐. x랑 y가 시소에 비유하는 거야? 의자야, 의자. 누가 앉는 곳. 변수가 누가 들어가는 곳이잖아. 누가 앉는 곳. 그지? 그러면 x축으로 툭 하면 밀었다는 얘기가 이 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2,4라는 점에서 얘가 몇이 된 거야? 4,가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앉는, 여기 x에 앉는 사람이 살이 2kg가 찐 거야. 균형이 안 맞으니까 뭐 한 거야? 의자 무게를 빼는 그런 원리인 거고. 그래서 변수에서는 반대로 빼기 2가 들어갔다라고 추상적인 설명은 이렇고. 지금 이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어찌 보면 자취랑 똑같아. 따라서 자 직선으로 쉽게 이따 예시를 좀 다 잘 이해하고 계십시오. 얘가 있는데 얘를 일단 한쪽만 해보자. x축으로 플러스 3평이 이동했을 때 관계식을 구하라는 게 이제 말을 살짝만 바꾸면 결국 자취 구하는 문제야. x 좌표가 다 플러스 3이 된 자취의 혹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결국 새로운 자취 구하는 그 원리. 무슨 알겠냐? 그래서 자취 구하는 원리대로 해봅시다. 즉 얘네들이 전부 다 세 칸씩 여기 있는 어떤 점들이 다 세 칸씩 커진 요 점들 세 칸씩 커진 요 점들 자취 구하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자취 구하는 게 첫 번째 하는 게 뭐야? 변수를 잡는 거지. 변수를 잡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헷갈리지 않도록 소문자 xy를 문제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문자로 적을 수 있어. 그냥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걸로 관계식 세우는 거지. 여기서 안 돼요. 이걸로 관계식 세우는 거지. 맞아? 따라서 관계식 세우는 게 뭐야? 아, 그럼 이 점 위에 있는 점 얘도 변수인데 얘도 문자로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내가 항상 하는 데 똑같이. 내가 이래서 해설지랑 다르게 하는 거야. 해설지는 이런데도 막 A, B 자꾸 이거 소문자 X, Y가 하거든. 근데 그냥 맞춰서 가져오고 여기는 소문자 X, Y가 잡혀 있으니까 우리도 좀 소문자 X, Y를 넣는 거야. 됐나? 그럼 얘네들의 관계식이 어떻게 돼? X 좌표가 말 그대로 상만큼 커졌으니까 이게 대문자 X 좌표가 되고 뭐 Y는 변화 없으니까 그대로고. 맞아? 그래서 이 관계식으로 대문자 X와 연결하는 방법 아까도 있었지. 아까보다 쉽고 훨씬 단순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소문자 x, y 완성되어 있는 관계식에 집어넣는 거지. 맞아? 그래서 집어넣으면 y는 변함이 없고 이제 여기가 이제 x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식이 다 완성됐으면 우리가 구분하려고 변수를 잠시 대문자로 넣은 거지 많이 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소문자로 다시 바꿔놓고 보면 결론이 3칸 밀었는데 x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간 그림이 관계식이 되는 거죠. 아니야? 같은 원리는 이런 식으로 즉 이 플러스 3이라는 이 부호가 어느 타이밍에 바뀌는 거냐면 실은 이 타이밍에서 변수 교체하는 작업 이 타이밍에 바뀌는 거야. 그렇지? 맞지? 요거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결국 이것도 자취구나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따라서 평행이동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평행이동이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바로 이게 헷갈리지. 점을 이동하는 경우랑 관계식을 이동하는 경우에 차이가 헷갈린다. 첫 번째. 그러니까 문제 잘 보실 때 점을 이동하라 했는데 반대로 생각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돼. 당연히 얘를 만약에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2 점을 이렇게 밀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점 x좌표가 3이 커졌다는 얘기고 y좌표가 마이너스 내려져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이게 이제 관계식 표현이지. 이 표현 기억나? 뭐 대단한 표현 아니야.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얘를 x로 된 식 그러면서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 쓰기도 하지. 그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할 때 직선을 때로는 이렇게 몰빵 형태로 쓴 적도 있어. 맞아? 그럼 이랬을 때 여기는 x, y로 된 관계식이잖아. 그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표현법이야. 별거 아니야.
x, y로 된 관계식이라는 얘기야. 어쨌든 그래서 얘는 관계식을 말하는 거야. 즉 관계식에서 위에랑 똑같이 이렇게 밀었다라고 친다면 그럼 이때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어. 됐나? 그렇지? 이거 헷갈리는 거 조심.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주면 딱 보면서 너네들이 그 문제에서 주어진 평행 이동을 이렇게 작성하는 습관을 꼭 들여놓으시면 그나마 헷갈릴 확률이 조금 줄어들어. 이거 보고 평행 이동이 요거구나라고 쓰라고 그냥 안 보고 머릿속으로만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계산하다가 실수로 근데 실수로 구호 잘못 넣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나? 그렇지? 그 다음 첫 번째로 헷갈리는 게 요거고 두 번째로 헷갈리는 게 before after. 영어 오래간만에 영어 두 번째로 헷갈리는 게 이거. 즉 문제에서 어떤 도형을 해볼까? x축으로 3칸 이동, 평행 이동 했을 때 평행 이동한 도형을 찾아라. 이렇게 만약에 일단 틀리고 쓴다. 만약에 이렇게 말이 나와 있다. 그럼 이거 지금 비포가 이거.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한 여기를 찾아라라는 말이야 이거는. 그치? 다시 이 말이 이제 위의 말이지. 그치? 맞냐? 그치? 이 말이 이제 평행 이동에서 얘가 옮겨진 도형을 찾아라. 근데 이제 똑같은 말로 이러면 딱 한눈에 차이가 이렇게 해서 이거 고민하고 있어. 이거 뭔 말일까? 한 끗 차인데. 무슨 소리 알겠지? 이건 지금 이게 지금 여기야 이런 거지. 요거로 옮겨진 x축으로 색한 평행 이동으로 옮겨진 얘 찾아라. 이게 이제 발음입니다. 됐나? 그러니까 표현은 되게 많은데 최대한 한 끗 차, 말 그대로 진짜 딱 여기 글자 차이잖아, 그렇지? 이런 문장 찾아내려면 계속 생각하고 있어. 국어는 나 음식, 국어는 음식. 그래서 문제 풀 때 저거 판단을 잘 하셔야 돼. 평행 이동에서 헷갈릴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아까 관계식 평행 이동 두 가지. 그 다음에 이동 전을 찾으라는 건지, 이동 후를 찾으라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동 전을 찾아라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얘를 옮기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면 얘를 역주행해서 찾는 방법이 좋겠지. 얘를 다시 이렇게 밀어야 되는구나 라는 방법으로 좀 물음표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헷갈릴 요소들이 뭔지만 잘 알고 계시면서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야. 한번 문제를 자, 보자. 얘를 여기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제발 암산하지 말고 딱 써. 지금 정리해. 최대한 약식으로 x축으로 몇 칸 간 거야? 3이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1 이동한 평행 이동이구나 라고 문제에서 말한 평행 이동 혹은 뒤에서 대칭 이동의 관계가 뭔지 이렇게 작성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기 바래. 알겠지? 그냥 뭐 어려우니까가 아니라 안 헷갈리려면 됐지. 다음 두 번째로 내가 주의하라고 한 거. 얘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 얘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비포지기대. 얘를 위의 평행 이동으로 옮겨라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문제도 여기가 만약에 으로라고 문장이 바뀌면 반대로 구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저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제 점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점이니까 점은 그냥 그대로 빼고 더할 거 더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평행 이동은 어렵다 라기보다는 헷갈린다 를 조심하셔야 돼. 헷갈리는. 그치? 그다음 요것도 잘 봐. 이게 점평행 이동 평행 이동을 지금 점 이동으로 준 건지 관계식으로 준 건지. 만약에 얘를 똑같은 평행 이동인데 관계식으로 줄 거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표현이 적혀 있어도 얘랑 똑같은 이동인 거야. 그렇지? 아니야. 그래서 조심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얘가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플러스 2 이동한 거구나 라고 딱 작성해 놓고 문제를 푸십시오. 됐나? 그 다음 얘가 이 위의 점으로 옮겨진다. 즉 얘를 옮긴 게 이 위에 있다. 해석 정확히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은 해석만 헷갈리지만 않으면 문제들 자체 난이도는 아직 그렇게 막 높지 않을 거야. 옮긴 게 있고. 얘가 직선 위에 있다. 직원이라는 느낌. 자, 이것도 마이너스 1,2를 여기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평행 이동 숫자 x축으로 몇 칸? 플러스 3칸 y축으로 플러스 2칸이네. 딱 작성해 놓고 그 다음 이것도 잘 보자. 누가 비포 누가 애프터인지 얘가 1로 옮겨진다 그랬는데 그치? 얘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비포 애프터를 지금 내가 실판에 쓰는 것처럼 똑같이 잘 작성하시고 헷갈리지만 않으면 여기 넣을 거 없어. 따라서 얘를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네. 됐나? 하지만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아까 알려준 괄호도 좀 잘 쳐라. 부호를 반대로 적용시켜 가면서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얘가 나오지. 됐나? 그리고 이렇게 전개된 직선식 찾을 때 주의사항이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y등으로 되어 있는 거는 표현이 고정되어 있어. 만약에 여기가 y는 2x 플러스 1 얘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있어? 이 직선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y능으로 출발하는 경우는 없지. 그렇지? 하지만 직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방향으로 표현하게 되면 표현법이 굉장히 많아. 지금 방금 내가 썼던 y는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였냐? 뭐 얘를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넘긴 거지, 그치? 바꾼다 치면 얘는 지금부터 표현법이 굉장히 많아져. 수만 가지. 양변에 2를 곱하면 얘도 똑같은 표현.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얘도 똑같은 표현. 직선은 이 몰방향으로 놓게 되면 표현법이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도 자녀 실수가 있는 게 너무 성급하게 그냥 바로 얘가 정리하고 몇이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이거지. 근데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바로 A는 4 B는 마이너스 7 하지 마시라. 확인해. 하나는 알려준단 말이야. 일치하나 확인하시라고. 알겠냐? 그치? 시험 때 문제 바꾸는 방법 이런 거 이렇게 바꿔하는 거야. 내가 계산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플러스 Y가 되겠잖아. 어떡하라는 얘기야. 양변에 마이너스 하고 나서 A를 찾으라는 얘기지.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란다. 이거는 뭐 원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틀려가지고 오는 건 안 됐다. 알겠지? 어쨌든 됐고요. 딱 문제 자체는 금방금방 넘어가. 웬만하면 오늘 끝날 거야. 딱 이번엔 원 이동하는 거. 원을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이동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랬지? 하면서 내가 그래 너 기억난다며. 내가 원 이동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이동하라고 했냐? 저요? 가운데. 가운데가 뭐냐? 가운데가 뭐냐? 좀 용어를 좀 쓸래? 원 이동 시 중심 이동시켜라 그랬어. 바꿔 말하면 즉 원 이동을 하는 방법. 관계식 이동시키다가 괜히 계산 틀리지 마시고 원 이동을 하라고 하면 중심 즉 중심은 점이잖아. 점 이동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그나마 좀 계산이 덜 보일 거예요. 알겠나? 따라서 얘를 지금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렇다는 걸 관계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야. 관계식으로 쓰면 제곱수이잖아. 됐냐? 물론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또 원이 풀어져 있네. 저 풀어져 있는 거 빠르게 해볼까? 안 된다는 소리는 당연히 아닌데 헷갈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통일해서 풀자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제 관계식으로 이제 보면서 B는 2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플러스 3인 거네 하면서 a는 1, 마이너스 1 그냥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닌데 이게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지거나 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원은 이동하기 전에 먼저 항상 점 이동으로 바꿔서 하십시오. 이동해서 점 찾고 그 다음에 문제 보시고 필요하면 그 이동한 관계식 나중에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평행 이동은 좀 이제 정합시다. 이렇게 실수가 가장 적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알겠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냐? 점으로 바꿔서 이동하시는데 당연히 반지름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평행 이동 개념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반지름 안 변해. 그 다음 이렇게 점을 이동시켰어. 이때 니들이 이동시킨 이 점이 원의 중심이라는 걸 머릿속에서 지우지 마라. 점 이동시키겠다고 아예 그냥 원이라는 걸 삭제하고 그냥 점인 줄 알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원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푸는 걸로 갑시다. 됐나? 따라서 지금은 점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지만요. 관계식 찾아야 되냐? 굳이 관계식 안 찾아도 되죠. 관계식 찾는 경우는 대놓고 관계식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관계식까지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이제 밑에 원을 이렇게 붙일 것이고 이 원도 마찬가지로 점 중심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 건데 이게 지금 일치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끝내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원의 방정식 쓸 필요도 없다. 됐나? 됐지? 그래서 원에서는 계산 실수를 최소화하려면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게 아마 좋을 것이다. 됐지? 다음 이번엔 포물선 2차 함수. 근데 뭐 똑같아. 2차 함수는 뭐 나중에 분수함수를 배우든 무리함수를 배우든 그때도 평행이동을 쓸 건데 그때도 지금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포물선이 이거다 그랬으니까 배운 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포물선도 실은 포물선은 이제 각자의 선택에 맡길게요. 포물선도 이대로 관계식 이동시켜도 되고 그냥 y 대신에 y 더하기 1 x 대신에 x 빼기 2 포물선은 이제 계산식이 그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식 자체로 풀어도 되고 됐나? 두 번째로 포물선도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있지. 따라서 때에 따라서 포물선 이동이 아닌 얘를 보고 꼭지점 좌표를 찾아가지고 마치 아까 원 중심 이동했던 거죠. 포물선 꼭지점 이동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관계식 찾으면 되고 필요 없으면 여기서 끝내면 되고 맞냐? 됐지? 그래서 포물선은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얘는 이제 내가 딱 뭐 이걸로만 해라 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을 테니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됐나? 됐죠? 얘는 이 문제는 만약 이 문제를 놓고 보면은 진짜 그래 별 차이 없어. 관계식으로 해도 결국 여기를 전개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꼭지점으로 찾는다 쳐도 여기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정식으로 칠 때 꼭지점 이거 체크 잘해야지. 꼭지점이 1, a-1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꼭지점으로 추측해내야지. 근데 이것도 이제 완전 제곱식이 문자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문자 끼고 완전 제곱식 바꾸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이 좀 되셨겠지만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b, b 플러스 1이구나 해서 얘를 이렇게 이동한 게 얘다 이렇게 점 빼서 해도 되는데 뭐 비슷한 계산이야. 그치? 그래서 뭐 얘를 전개하거나 요거 이렇게 문자 포함된 거 꼭지점 찾으나 그렇기 때문에 포물선은 내가 그냥 선택 편한 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알고 있어라 꼭지점 이동시켜도 돼. 포물선도 마찬가지고. 됐지? 다음 대칭이동 해봅니다. 자, 대칭이동 설명을 위해 잠시 칠판 떼기를. 대칭이동은 진짜 지금 이 그림 안에서 설명을 다 끝낼 수 있고 외우기도 쉬우니까 잘 알고 계십시오. 그냥 예시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3,1이라는 점이 있다. 대신 대칭이동의 그림적 의미는 잘 알고 있읍시다. 저
x축으로 대칭 이동해라. 이게 그림으로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 해당 점과 이동시키고자 하는 애가 있겠지, 그지? 기준 축 혹은 점 거기까지 떨어진 거리만큼 같은 방향으로 탈출해서 도착한 그 지점을 이제 수학에서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그건 몇이야? 여기 안에 지금 다 나와 있어. 즉 x축 대칭 이동 특징 y좌표 부호가 바뀐다. 됐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헷갈릴 거 없다. 자, 그럼 바로 가볼까? y축 대칭 이동은 뭐가 바뀌겠냐? 그렇지. y축 대칭 이동은 x좌표가 바뀔 것이고 헷갈릴 때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확인하시고 얘가 저쪽으로 가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로 가니까 마이너스 3큼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약에 본인이 약간이라도 헷갈리면은 이렇게 그려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원점 대칭 이동이다. 원점 대칭 이동은 뭘까? 둘 다 원점과 직선. 그렇지. 방금 말한 정의를 잘 얘랑 대칭 이동시키고자 하는 점이랑 떨어진 거리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탈출한 이 지점을 원점 대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표는 보다시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따라서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부호가 다 바뀐다. 여기까지는 쉽고 기본이야. 많이 쓰는 거. 됐지?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직선 y는 x의 대칭 이동이 있어. 이거 기억나냐? 아니요? 바꿔치기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때 했었어요. 아까 해서 여기까지 안 했어? 맞아. 바꿔치기 아니야. 직선 y는 x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모는 종이 상에 다 정사각형들이잖아.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애가 얘란 말이야. 그렇지? 이동시켜봐. 어디로 가? 정의대로 떨어진 거리만큼 90도로 꽂히겠지.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대각선 따라 이렇게 가겠지. 그거만큼 탈출해서 일로 가야지. 그리고 지금 그림 보는 좌표가 1,3 맞냐? 따라서 여기다 이동하면 뭐가 바뀌는 거야? 안 보여. 여기다 이동하면 아까 아저씨 맞췄나? 맞았어? 네. 그냥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수학 4쪽에 넘어가면 이제 역함수 성질로 얘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4개는 3년 동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내신용으로 잠깐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게 y는 마이너스 x 이동이 또 있어. 여기에 대칭 이동. 그럼 이것도 그림 그려보면 돼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애는 이제 이쪽에서 요 방향으로 이제 45도 딱 대각선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애잖아. 그렇지? 이러다 이동은 어디로 가? 이것도 까먹을 때마다 이렇게 그리세요. 잠깐 나 누구 이동시키냐? 내가 아니잖아. 물론 얘를 해도 되지만 일단 지금 얘 이동시키고 있으니까 얘로 합시다. 얘 이동은 어디로 가냐? 이렇게 대각선 따라서 여기 간 거만큼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가겠지. 맞지? 좌표 몇이야? 마이너스 9만 마이너스 3. 그냥 즉 최종본 아까 부호 싹 다 바뀌는 거 있었고 자리 바뀌는 거 있었지. 그거 다 합치는 거. 자리 및 부호가 바뀌는 거. 이 정도면 일단 대칭 이동 기본기 5가지 뜻이다. 됐나?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 고민을 해볼 게 있어. 지금 내가 여기 쓴 이거는 전부 다 점 이동이야. 맞냐? 점 이동 시킨 거잖아. 그치? 그럼 관계식 이동은 어떻게 될까? 자,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 대칭 이동은 관계식이랑 헷갈릴 일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관계식 y는 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내가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킨다고 쳐보자니 아까 자취 구하는 거 기억해. 즉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전부 다 아까 그 정의대로 이렇게 이동한 얘네들 자취 구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하냐? 그 자취 중에 하나를 아까처럼 문자로 놨다고 치자. 그냥 근데 이제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즉 얘가 이동하기 전에 여기 위에 소문자 x, y로 된 점이 있을 건데 x축 대칭 이동하면 y가 뒤에 부호가 바뀐다. 즉 x축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한 요 점 얘랑 관계식은 이거예요. 즉 마이너스 y가 대문자 y다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 아까 평행 이동일 때는 예를 들어 x축으로 색한 민게 새로운 대문자 y 이러면서 얘가 넘어가면서 빼기 3으로 바뀌었잖아. 하지만 대칭 이동은 지금 보면 곱셈으로 넘어가서 그냥 별 작업 없이 마이너스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맞아? 그럼 결국 바뀌는 건 뭐야? 그냥 결국은 y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은 다행히 이걸로 헷갈릴 일은 없어. 대칭 이동은 직선을 그러니까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키던 관계식을 대칭 이동을 시키던 x축으로 대칭 이동했다 그럼 똑같이 y가 부호가 바뀌는 나머지 다 됐나? 이때 근데 표현에 대해서 요거 표현에 대해서는 좀 주의사항이 좀 있어. 즉 얘를 내가 이제 관계식으로 표현해보면 예를 들어 얘를 내가 y는 x에 대칭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쓰겠지. 맞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쓴 결과에 대해서 이게 순서쌍이잖아. 이거는 관계식이잖아. 약간 둘의 차이점이 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순서쌍은 자리가 x, y를 결정하지. 순서쌍은 정의잖아. 여기 써있는 게 무조건 x 좌표잖아. 맞아? 여기 써있는 게 무조건 y 좌표잖아. 맞아? 하지만 이 표현은 그건 아니야. 그냥 y라고 써있으면 여기는 그냥 문자 자체를 보는 거야. y라고 써있으면 그냥 y가 y인 거야. x가 x인 거야. 뭔 소린지 알겠냐? 즉 이게 이제 뒤에 어떤 내용이랑 헷갈릴 수 있냐 하면 잘 봐라. x, y가 다음과 같이 이동했다고 쳐봅시다. 이제 뒤에서 이제 평행식이랑 섞인 걸 막 할 건데, 자, 이거 어떻게 이동한 거야? 보자. 여기다 대칭한 것이. 맞냐?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었거든? 어떻게 이동한 거야? x로 이거 보고, y축으로 마이너스 1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여기 x 좌표자리잖아. 맞아? 즉, 여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1 눌렀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 무슨지 이해하나? 근데 이게 만약에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관계식으로 똑같은 관계로 써볼까? 그리고 이렇게 이러면 해석 자체가 달라져요. 일단 여기는 똑같지. 얘도 이제 y는 x에 대칭한 거야. 근데 여기가 뭐가 달라? 여기는 문자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 y라는 문자가 빼기 1이 됐잖아. 즉 얘는 y축으로 그리고 관계식이기 때문에 부호도 바꿔야 돼. 플러스 1 이렇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냥 요거 이런 거가 아까 말했다시피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 여기 이쪽 단어는 어렵다기보단 헷갈리는 게 많아. 그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나? 자, 가자 문제. 앞에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빨리 지나가 볼게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뒤에 좀 가야겠지. 자, 보자. 시킨 대로 해볼까? a, 3을 x축으로 대칭이동. 실제 문제 풀 때도 내가 지금 칠판에 푸는 것처럼 정리하면서 푸셔야 덜 헷갈릴 거야. x축 대칭이동, y좌표 부호 바뀌고 그냥 다시 원점에 이동했다. 부호가 둘 다 바뀌고 이게 2,b다. 끝. 다음 그냥 a, b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그럼 뭐가 바뀌나?
x좌표 부호. 그 다음 다시 y는 x에 이러면 자리 자체가 바뀌고. 됐지? 이게 좀 고마워. 끝. 자, 다음. 이제 직선 기술들이 좀 들어가겠네. 얘를 y축의 대칭. 그러면 x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나? 그리고 문제 이어서 가자. 여기에 뭐래? 수직. 그럼 수직인 기울기 알려준 거지. 기울기 몇? 2. 즉 기울기는 2면서 마이너스 4,3을 지나는 직선 구하시면 되겠네. 됐지? 그 다음 원이네. 원이니까 중심 뽑아와. 얘가 원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반지름은 1이라는 것도 까먹지 말고 계시고 이제부터 점이동으로 갑시다. 원점 대칭 부호 바뀌고 부호 바뀌고 그 다음 그 원을 즉 이 중심을 y는 x의 대칭 자리 바뀌고. 자 지금은 특이하게도 드물게도 직접 도형을 물어봤네. 아버지 적당하게 반지름은 그대로 1. 됐나? 원은 항상 점 이동으로 바꿔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자 계속 귀찮게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시킬 건데 해봐. 얘를 원점 대칭도 한 다음 즉 원점 대칭 이동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막 이거 이동하고 저거 이동하고 이거 이동하고 하다 보면 순간 헷갈린다. 시험 때 그렇게 틀리면 안 돼. 대칭도 한 다음 그 다음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밀었네. 지금은 점 이동 중이니까 점 이동 중인 거 조심하시고 얘가 3,2이 되었다. 다음 자 관계식 앞에 문제들은 금방 지나가. 이렇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관계식이라는 걸 조심하시면서 부호 잘 보면서 괄호 묶을 거 잘 묶으시고 정리. 자 그럼 잠시 이동하기 전에 정리 정도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됐어. 다시 이동하자. 얘를 뭐하래? y는 x의 대칭. 그럼 이제 x, y 자리 바꿔야 되지. 말 그대로 자리만 바꾸는데 자리 바꾸랬더니 이렇게 바꾸는 애들을 나는 봤어. 누가 봤지? 난 봤어. 생각나네 갑자기. 자리 바꾸랬더니 죽이려다가 네, 뭐, 나 자신을 다스렸어. 일자로 넘깁시다. 일로 넘깁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나는 일로 넘길게. 뭐 상관없어. 됐고. 그래서 y넷의 대칭 동안 방정식이 요거다. 요 숫자 4 조심해야지. 숫자 4 맞냐? 마치 딱 맞네. 그냥 그러니까 이거 딱 지금 딱 그 상황이야. 만약에 나처럼 마이너스 그거 딱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쓴 다음에 다 틀릴 수도 있어. 여기가 다르기 때문에 고쳐줘야 돼. 맞냐? 이런 자잘한 주의사항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명할 거 같구나. 그래서 기본 대칭 이동은 대칭 이동했다가 평행 이동하다 평행 이동했다 대칭 이동하다 정리만 잘 하시면서 말 그대로 헷갈리지만 않으면 문제 간단하지. 됐냐? 그럼 그 다음 기술 점 대칭과 직선 대칭. 즉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칭 이동한 게 x축, y축 대칭 이동. 또는 원점 대칭 이동했고 그 다음에 y는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좀 뭔가 좌표평면상에서 좀 깔끔한 애들 딱 요거 아니면 딱 요거 아니면 딱 조금 중앙 아니면 딱 45도 딱 45도 이런 애들이 이동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하는 이동이 뭐냐? 그냥 허공에 생 점에 이동하는 거. 여기 5,7 요 허공에 있는 생 점에 대칭 이동해라 이거 됐나? 그 다음 다시 또 마찬가지로 이런 깔끔한 직선이 아니라 허공에만 이상한 직선에 이렇게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 거. 이 두 가지 지금부터 연습할 거다. 알겠나? 자, 외우는 것보다는 잘 기억해. 점대칭은 쉬워. x1, y1이라는 점을 a, b에 점대칭해라의 그림적인 뜻은 아까도 말했지만 떨어진 거리, 간 거만큼 같은 방향으로 탈출해서 여기로 와라가 되는 거야. 그렇지? 기억해야 될 거, 이 그림은 기억해야 될 거 딱 하나. 그림에 나와 있어.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데 무슨 관계식? 맞아. 중점. 이용하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얘를 P, 이 점을 Q라고 하고 이 이동시킨 기준점을 A라고 하면 즉 PQ의 중점의 좌표가 A다라고 관계식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숫자를 알려주고 여기 숫자를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고 하던 여기랑 여기 숫자를 알려주고 여기랑 여기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고 하던 여기 하나 알려주고 하나 뚫려놓고 빡치게 여기다가 이거 하나 해놓고 여기다 해놓고 이런 난리를 쳐놔도 그냥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됐나? 점대칭은 끝이야. 따라서 뭐야? 원! 일단 원 이동이야? 당장 뽑아. 중심. 점으로 바꾸는 거지. 얘를 3,1에 대하여 이것도 이제 많이 바뀔 수 있는데 뭐뭐뭐뭐에 대하여라는 문장이 들어간 그 점이 여기 이동시키는 기준점이다. 어쨌든 여기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너네는 그림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어. 대충 그려. 3,1이고 지금부터 내가 얘를 여기를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구나 작성하시고 중점씩 세우면 그 x좌표 중점이 3이고 y좌표 중점이 1이다. 그럼 간단하게 a는 나오는 몇이야? 6, 8, b는 2.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한 게 있어요. 여기 이동하다 보면 8,2 해놓고 그 다음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걸 다 했어 거야 심지어. 지금 니들이 오긴 얘가 실은 어떤 분이셨냐? 원 중심 분이셨어. 그거 잊지 마시고 도형의 방정식 구해라. 마무리까지 잘 하십시오. 안 지르면 당연히 처음 거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게 적대칭. 직선 대칭이 조금 이제 계산식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어쨌든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해.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생 직선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를 그런 생 직선을 기준으로 어떤 점 P, A, B라고 하지. 이 P를 여기다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의대로 수직 간 것만큼 빠져나간 P 다시라고 하자. 이 점을 찾아라. 이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할 일은 딱 두 가지. 뭐게? 수직 이등분 선이긴 하지, 그치? 근데 좀 요약해보면 할 일. 즉, 수직 이등분 할 때 하는 그 할 일 하시면 돼요. 그때 두 가지 할 일이 있었잖아. 뭐야? 얘랑 얘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식을 세우셔야 돼요. 즉, 중점 좌표를 구해서 중점 좌표를 구하셔서 여기에 대입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수직 즉 기울기가 쟤랑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기울기 수직은 알아서 본인이 편한 대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세워도 되고 이렇게씩 두 번째씩 됐나? 이렇게 두식 찾아서 연립하는 게 이렇게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방법이다. 됐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직 이등분선 그림이잖아, 그지? 수직 이등분선 구할 때 실제로 중점 구했고 수직인 기울기 이용했잖아, 그지?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 됐지? 한번 해볼게요. 계산이 그래도 약간 더 어려울 수 있어. 아까 중점 집어넣는 식이 약간 더 어렵게 생겼잖아, 그지? 자, 대충 그리고 y 더하기 1 2,5 얘를 여기다가 대칭 이동해라. 그림 딱 그려주시고
이거 찾아야 되는구나. 문자 생각해 주시고 자, 할 일 해봅시다. 첫 번째 중점부터 해볼까? A 더하기 2 나누기 2 콤마 B 더하기 5 나누기 2 이거를 M이라고 붙인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를 구할 거야. M 좌표는 직선에 넣어도 된다. 직선에 집어넣으시고 그래도 직선식이 막 더럽게 생기진 않아서 이 정도면 식이 깔끔한 편이지.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합시다. 따라서 A-B는 1 번째 식 됐나? 다음 두 번째 식 수직 씁시다. BP 땡 기울기 A 빼기 B 빼기 5와 곱하면 할까? 안 돼. 기울기 1이니까 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나? 두 번째 식 연립하시면 끝. 됐나? 돌이 안 나오냐? 이런 동심 이런 것들. 자, 그럼 이제 이 이동을 다른 도형들에 적용 가능해졌어. 번째, 직선에 대하여 얘도 이제 한글 말 순서가 바뀌었는데 뭐뭐에 대하여 여기다가 대칭 이동하는 얘기 아니? 뭐뭐뭐에 대하여. 그래서 원과 대칭인 얘랑 대칭인 원의 방정식 구해라. 일단은 점으로 됐나? 대신에 이제 반지름은 구해야 되니까 어쨌든 식을 고쳐보긴 해야 되겠네. 그 고치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지? 반지름 몇이냐? 1, 4, 5 넘으면 4. 반지름 2네요. 됐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점으로 떼어와서 할 거니까 이제 또 마찬가지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시고 이제 원 이동은 그냥 점 이동이다 라고 딱 박혀버리시는데 그렇지? 그렇지?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A, B 구하시고 마지막에 원식 세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라. 원 구하라 그랬어. 좋아. 다음. 자, 이제 아까 헷갈릴 수 있다고 한 것을 조금씩 분장하는 거. 즉,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요거다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요거 구하는 거다. 됐나? 자, 다시. 그래서 저 보라색 이동을 찾아야 되니까 요게 이동한 게 어떻게 이동한 건지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볼까? 그러니까 한 방에 하지 말고 잘 보면서 가십시오. 무슨 이동 먼저 할까? 지금 보면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맞죠? 그치? 크게 방법이 두 가지야. 자리를 처음부터 바꾸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에 바꾸는 게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먼저 바꾸는 걸 추천하도록 하지. 일단 나중에 바꾸는 것도 보여줄 테니 잘 봐. 일단 먼저 바꿉시다. 됐나? 저 관계식이 어떻게 이동한 건지 알아내야 되니까 자, 자리 바꾸면 그럼 이제 이렇게 되지. 맞냐? 됐지? 그 다음 어떻게 이동한 거야? 아까 말했잖아. 순서쌍이 아니라 관계식 표현이기 때문에 저기 y 빼기 1 돼 있는 거는 말 그대로 y축으로 이동하는 거야. 즉 y축으로 플러스 1이고 x 더하기 2라고 적혀 있네? 이렇게 이동한 거야. 됐나? 그래야 y 대신에 y 빼기 1 들어가는 거고 x 대신에 x 더하기 2 들어가는 거야. 됐냐? 이게 제일 직관적이고 편할 거야. 됐어? 됐지? 마지막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 약간 설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빼기 1 플러스 2가 붙인 상태에서 xy만 자리가 바뀌는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설계하면서 해야 돼. x축으로 플러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 이동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왜 그런지는 한번 잘 봐봐. 그치? 이제 싹 미리 딱 설계해 놓고 자리 바꾸기 하는 거야. 아이고, 문영. 즉, 자리 바꿀 때 이게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니야. x랑 y만 바뀌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x랑 y만 변형해야 위의 식이 나오죠. 됐냐? 그래서 나중에 바꾸려면 이런 걸 좀 미리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이동을 해석을 하셔야 돼.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처음부터 저거 얘부터 먼저 하는 게 아마 너네들은 편할 거야. 그지? 주의사항은 이게 순서쌍일 때랑은 달라. 아까 처음에 얘기해 준 거. 따라서 해석만 했으면 그럼 이제 끝. 지금부터는 상상력에 달려있지. 이동 가능? 얘가 일단 여기다 이동하면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셔서 이 초록색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맞냐? 됐지?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밑으로 왼쪽으로 2칸, 위로 한 칸. 됐나? 그래서 얘가 이제 왼쪽으로 2칸, 위로 한 칸. 최종 도착 지점은 저기겠네. 됐냐? 그리고 이게 이제 가끔 도형이 더럽게 생겼거나 막 이동이 복잡해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랬냐? 만약에 내가 이걸 한 방에 상상하려는데 조금 헷갈려. 그럼 그 순간은 잠시 접고 이 도형의 포인트가 되는 점들 몇 개를 찾아. 당연히 삼각형은 포인트가 되는 점은 이렇게 3개겠지. 맞냐? 이 3점 각각 하나를 이동시켜서 완성시키는 방법도 있어. 즉 하나부터 얘부터 y는 x 대칭이니까 축 위지. 그치? 제자리. 그 다음 위로 한 칸, 옆으로 2칸. 도착 지점. 그 다음 얘도 y는 x 대칭 이동하고 위로 한 칸 가고 옆으로 2칸. 이렇게 점을 하나씩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 다음 마지막 얘도 y는 x 대칭하면 제자리. 그럼 위로 한 칸에 옆으로 2칸. 연결하면 완성시키지. 됐나? 한 방에 되는 게 물론 제일 좋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뒤로 한 장, 두 문제. 자, 또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실은 저기 평면좌표 단원에도 있을 수 있어. 이 문제가 평면좌표 단원에도 이론상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참 이게 이 문제가 평면좌표에다 내기가 애매해. 근데 이제 너네는 예외. 너네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네들 그 평면좌표 시절도 아니지. 평면좌표 단원에 한 끗 차로 다른 문제가 있는, 한 끗 차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다른 문제가 이제 이거거든. 요게 있는데 점 P에 대하여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나서 요 문제 기억하지.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은 A, B 나와서 말 그대로 관계식 세워서. 근데 관계식 세우면은 힌트가 뭐 얘가 X축 위에 있다 이런 힌트가 없기 때문에 문자가 2개로 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 고쳐서 최소값 구하는 그거지. 예를 들어 4 이랬으면 최소값은 4.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가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정중앙이다 라는 얘기도 간단하게 얘기해 줬을 거야. 그치? 따라서 실은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그건 결국 이 길이. 그 길이가 아니라 P가 여기 있을 때. 그래서 그걸 알면 이제 바로 중점 구해서 이제 요 길이 제곱 합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또 얘기했던 게 근데 만약에 점 P가 X축 위에 있다라고 말되어 있으면 그럼 여기에 있을 순 없지. 그럼 그거는 최단거리로 내려가서 요 지점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해 줬어. 근데 그거랑 한 끗 차로 뭐가 다르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너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봐야 돼. 얘는 제곱만 없어. 그치? 이러면 기본적으로 식으로 못 풀어. 왜냐? 기본적으로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루트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최소값을 구해야 돼. 이러면 그 최대 최소 80%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안 되고 그 완전 제곱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 그치?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림 이용해서 푸는 거고 그거 아마 본 적 있을 수도 있고 1,3 X축 위에 있다고 나와 있구나.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1,3 그 다음에 9,3 한 이쯤. P는 여기 위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거 최소값 구하라는 거 아니야. 기억나지 않아? 방법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중요한 거 얘가 움직이는 라인이 이제 문제마다 다를 거. 지금은 X축이지만 얘가 움직이는 라인이 있을 거야. 이 라인이 하나일 때도 있고 2개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점은 여기를 움직이고 다른 점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일단 지금은 하나지. 움직이는 라인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한 놈을 그 라인에 대칭 이동을 하셔야지. 대칭 이동 그러면 1,-3 그 다음에 뭘 재? 이 직선 길이를 재면 이게 최소값. 됐냐?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이런 말은 좀 써줘야 되거든. 점 P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점 A 다시는 여기고 이 그림이 최소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게 되면 요 길이는 색깔이 좀 다르게 할까? 꺼지지 마. 요 길이는 실은 요 길이랑 똑같은 거지, 맞냐? 그치? 실은 이걸로 구해도 되는 이유가 요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기 때문이야. 즉 문제에서는 노란색, 하얀색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는 이 길이랑 똑같은 거지. 맞아?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P가 여기가 이 직선 라인이 아닌 다른 곳에 있게 되면 요 길이가 되는데 그거는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뭐 이런 식의 문구를 좀 써주는 게 좋거든, 서술형에서는. 즉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게 뭐야?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우리가 그림에 찍은 잠깐 하나를 P 다시라고 해야겠다. 우리가 그림에 찍은 A 다시 P의 길이랑 그다음 P, B 길이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 관계식을 아마 서술형에서는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는 식도 좀 쓸 수 있으면 좋다. 그렇지? 그림에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지만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직선 갔을 때가 최소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것도 이제 시리즈가 있어. 지금처럼 최소 값을 구해라 그랬으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고 하면 돼.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게 직선 거리일 때를 알았고 그럼 니네는 요거 선분의 길이 즉 얘랑 점과 점 사이 거리 되면 끝. 만약 그때 P 좌표 구해라 그랬으면 어떻게 구해야 돼? 즉 여기 찾으라는 거거든. 그렇지.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x절편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문제 이제 시리즈를 또 쭉 보면, 그러니까 이제 두 점 그대로 똑같이 잡혀 있고 움직이는 게 이번엔 x축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지. 그러니까 저 대상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다양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기본 개념은 이거다. 적당히 그림 찍어보면 마이너스 1,5. 그 다음 B가 이제 뭐 2,3. 그 다음 직선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런 직선이겠지. 됐나? 그래서 요거 최소 갖고 가라는 거야. 그치? 아이고. 요거 더하기 요거 아니면 요거 더하기 요거 가장 짧을 때 언제냐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럼 뭐 해라? 한 대상을 요 대상 그 움직이는 라인 대상에 대칭 이동한 뒤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대칭 이동이 이제 자리 및 부호를 바꾸는 거였지. 그거랑 얘랑 거리를 재시면 되는 거다. 됐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그때 여기 점 P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지. 됐나? 됐죠? 그리고 이제 얘가 시험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아까 앞에서 생 직선에 대칭하는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을 딱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만약에 점 A랑 점 B가 있는데 요거 최소값 구해라 이렇게 냈다면 그럼 이제 이게 아까 두 문제가 콜라보 된 거지. 점을 여기다 이동하는 그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다음 길이 구해야 되니까. 알겠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상이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옆에 본 것처럼 이동하는 대상이 두 놈이 왔다 갔다 할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냐? 두 놈을 이동시키면 된다 그랬어. 즉 얘가 탱 요 코스 최소값 구하라 그랬어. 그지? 근데 움직이는 점이 두 개지. 따라서 두 개의 대칭 이동하셔야 돼요. 즉 요 A라는 점을 X축에도 대칭 이동을 해 놓으셔야 되지만 움직이는 여기에도 대칭 이동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결한 이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됐냐? 얘도 만약에 이렇게 좀 아까 썼던 부등식 그 관계를 써야 된다고 치면 어떻게 쓰면 되겠냐? 만약에 얘도 부등식 아까처럼 어떤 관계식을 하나 써야 된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P, 여기에 Q. 이 길이랑 똑같고 요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성립하는 이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P랑 Q가 아닌 다른 곳에 P땡 뭐 이런데 Q땡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이거가 될 텐데 대신 이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아지고 그다음 요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아지고 따라서 관계식을 쓴다면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지. 저기 A 더블 땡이랑 P랑 길이 더한 거랑 P 길이랑 Q 길이 직선 거리일 때지. 그 다음에 Q랑 A 땡이랑 더한 거리. 얘는 항상 작거나 같다 하면서 이제 저기 다른 점 찍힌 거 이렇게 관계식 써주는 거지. 나는 지금 설명을 위해서 P 땡땡땡 이러고 있는데 뭐 다른 문자 P1, P2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그건 뭐 본인이 취향껏 문자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 따닥 Q P 따닥이 아니구나. A 따닥 P 딱 다시라고 하는데 이거랑 다음 P 다시 Q 다시랑 이렇게 관계식 세워주면 되겠지. 됐나? 그렇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최소 값 구해라 그랬으면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그때 점 P와 그때 점 Q 구해라 그러면 마찬가지 직방 찾으셔야 됩니다. 됐나? 그치? 와, 끝났다.